안녕하세요. 독쌤TV 독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독일에 유학 와서 졸업하고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부업으로 했던 독쌤 일을 6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어학시험 심사관 일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취득한 심사관 자격증은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거니까 어느 기관에서 출제된 시험이라도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 잘 숙지하신다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간절히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시험 잘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아주 그냥 대놓고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떤 레벨의 수업을 하든 베1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베1까지의 실력이 기초 실력이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베1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제가 심사관의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괴테, 텔크 두 개의 시험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나은가 묻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교는 안 할게요. 대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외의 타 국가에서 본 이 두 가지 어학시험 합격증은요, 독일 내에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두 개의 시험이 갖는 공통점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평가 목표는요, 만약에 누군가 베1 시험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해봐라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독일어에 틀이 잡혀 있는가, 이것을 평가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고, 부탁이나 권유, 그리고 거절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물론 독일 사람처럼 좀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러면서 독일어 문법의 기본 구성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베1 코스는 중급자 코스라고 하지는 않고요. 독일 현지에서는 기본 코스, 바시스 코스, 베이직 코스라고 부릅니다. 시험은 보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평가가 가능한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시험 준비하실 때는 꼭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을 들여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권합니다.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정말 자주 심사를 하러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특히 구두시험 볼 때 학생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모습만 봐도 감이 대략 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 시험 때 이런 것은 하면 좋고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험 심사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요. 자신감 있는 태도, 말투, 그리고 심사관 혹은 시험 파트너와 대화할 때 시선을 고정하고 이야기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긍정적인 인상을 주면서 시험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험 파트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 아니라고 경청 안 하고 딴짓하는 티가 팍팍 나면 점수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는 점. 동의어를 종종 사용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표현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줄 알면, 또 복잡하지 않은 문법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단조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주어를 종종 바꾼다거나 능동태 혹은 수동태를 간혹 사용을 한다거나 부사와 형용사 등등을 다채롭게 사용할수록 베1 시험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어의 기본 틀을 정확히 사용하시면서요. 평소에 독일어를 자주 사용하면 시험 준비에 정말 유리하죠. 그런데 독일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게 뭐였지? 그 단어가 뭐였지? 아, 뭐였더라? 막 그러면서 친구가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주 묻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막 나를 고쳐주었던 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시험을 보러 오셔서 가끔 시험관인 저에게까지 정확히 얘기를 하시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단어 앞글자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게 뭐죠? 하고 묻는 학생들을 종종 보거든요. 평소에 공부 습관이 15분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 미리 감안하고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지? 그게 영어로는 뭐뭐뭐인데. 이렇게 자주 묻는 습관도요. 물론 영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걸 시험에서 심사관에게 물어보거나 옆 사람에게 물으면 특히 시험 보실 때 영어, 자기 나라 모국어 이런 걸 쓰시면요 감점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하시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진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온다면 일단은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묘사하고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시험도 있죠. 주제를 딱 말해놓고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거입니다. 하고 말문이 딱 막히는 학생들도 자주 봅니다. 그럴 땐 친구에게 대화를 하듯이 자신이 왜 그 주제를 선택했고 말하고자 하는지 잠깐 한 개나 두 개의 문장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아니면 시험 파트너와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에는 아니면 이해 못한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올 때는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물은 거니? 만약에 그게 맞으면 이렇게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심사관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는 절대 시험에 응시한 2명의 학생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못하는 것 같은 애랑 들어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독일어 잘하는 것 같은 애랑 들어갔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사관들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15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전부 다 쏟아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말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괴테체 즈바이 시험처럼 심사관이랑 딱 붙어서 누가 더 말빨이 센가 토론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베아인스가 독일어 능력 시험 중에서 기초평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회화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독학을 하신다거나 누군가에게 과외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 동영상을 본 후부터는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을 무지하게 괴롭히면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상당히 귀찮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정말 이 동영상을 싫어하겠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독일어의 기본 틀을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라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쪽집게 쌤을 찾아 산만리 떠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 독쌤들이 다 시험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그 학습 목표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선을 잘 긋고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다면 공부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베1 아니면 베2 수준에 맞게 나에게 다양한 표현력을 알려주는지 내가 아주 쉬운 문법을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해 틀렸을 경우에 그것이 내가 듣고 있는 수업에서 꼭 익혀야 할 내용이라면 그걸 꼭 짚고 넘어가는지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귀한 시간 귀하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한번 믿고 시작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독쌤은 1위도 베아인스를 강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초급 독일어는 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하시면 독학도 가능하죠. 정말로. 독일에서는 베아인스까지를 기본 코스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츠바이 코스의 공부량은 정말 베아인스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나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베이츠바이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중2처럼 독일어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오고 있죠. 뭐 반 전체가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주제가 너무 어려우면. 왜냐하면 베이츠바이 수업을 들어가면요. 아, 이 정도는 이미 다 할 줄 알겠지 라는 무언의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라는 건 독일어의 기본 틀이 잡혀 있음. 일상 회화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같은 의미의 문장을 주어,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을 바꿔가면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아니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한 신문 기사나 뉴스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론은 가능하다 등등입니다. 베이츠바이 시험 기준에는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처럼 꼭 독일어를 말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마치 모국어를 하듯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의미이신지. 이쯤 되면 베1와 베이츠바이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시험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독일에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노동청에서 인력을 구하는 프로젝트들이 한 해에도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도 노동청 공무원이 저 수업하는 데 와서 학생들한테 막 홍보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머리 좋은 한국 학생들도 독일에 와서 독일어 열심히 해서 취직을 많이 해서 독일 땅에 성공한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잠깐 꾸어봤습니다.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화이팅!